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넘어왔습니다. 돈과 체력, 정보력까지 손에 쥔 가장 부유한 은퇴 세대. 그리고 메르스, 세월호, 코로나, 이태원 참사를 겪고 급여의 40%를 세금으로 낼 날이 머지않은 젊은 세대. 은퇴했지만 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아버지 세대와 취업하려 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독립도 두려운 자녀 세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듯 닮은 우리들. 공멸이 아닌 공존으로 핵 개인에서 협력 개인의 사회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그 길을 모색해 봅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갈등과 분열의 통찰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이죠. 생존십, 협력 개인의 출연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가슴이 따뜻한 사회학자십니다. 구정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구정우 작가님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하버드대에서 연구년 지내셨고요. 미국 사회학 저명지 소셜포스 편집위원 역임하셨고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와 공동 강의를 개발했고요. 스티븐 핑커 교수, 피터 싱어 교수와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저서로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등이 있습니다.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시는 길이 어떠셨는지. 네, 북카페 애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구정우라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최인아 서점 책방이죠? 책방에서 네. 이 북톡을 북카페 독자들과 이렇게 이제 책 모임을 했어요. 금요일 날 네. 저녁도 했는데 뭔가 되게 푸근한 분위기에서 되게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대규모의 강연장 가서 강의를 하거나 네. 기업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세팅이 있는데 근데 오늘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왔고 제가 라디오에 나와서 제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 설레이는 마음 와. 벌써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약간 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의자 위로 지금 거의 공중부양 그 느낌으로. 정도까지는 네, 아니고요. 그래요? 더 저희가 그러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의 많은 사연으로 오늘 이 분위기, 북카페 이런 곳이다. 북카페에서 책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많이 우리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생존십, 협력 개인의 출현, 이 책 내시고 반응들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뭐 반응들이 뜨겁죠. 더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제가 책을 대중적인 책은 이제 두 번째로 쓰게 네. 됐는데요. 제가 한 5년 전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라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책은 제 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인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되게 편안하게 쓴 책이에요. 반면에 이번 책은 조금 어깨에 힘을 좀 주고 네. 풀 베팅을 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읽을 수 있는 뭔가 의미 있는 책을 써보자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내공을 좀 다해서 좀 썼던 책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반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책 준비하시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런 사회학자가 책을 낼 때는 유독 더 그럴 것 같아요. 책을 준비하는 기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 그 사이에 사회가 또 호흡 변화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어.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네. 문제인데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 작가분들 말씀도 들었었는데 어떤 분들은 뭐 한달음에 또 한 호흡에 책을 썼다. 지금 뭐 하루에 한 챕터를 썼다. 뭐 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네. 제가 뭐 실명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기 네. 나오셨을 수도 네, 있는데 네. 지금 뭐 수많은 얼굴이 스쳐가고 있어요. 네. 기차를 탔는데 KTX 타가지고 2시간 네. 동안 무슨 만자를 썼다는 거예요. 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기차 타갖고 만자를 써요. 근데 그 실제 경험하셨으니까 근데 얘기하셨을 그 거 아니에요. 정도로 몰입해서 쓴다는 얘기를 그분이 좀 약간 과장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아닐 것이다. 네, 근데 네.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구조를 되게 잘 짜야 돼요. 네. 그러니까 논문 쓸 때 서론, 본론, 뭐 리터러처 리뷰, 그렇죠. 방법론, 뭐 함의 쭉 쓰듯이 문장 쓸 때도 다 하나하나 기획해서 꼼꼼하게 쓰는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장단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연구자가 작가로 전환하는 길은 참 험난하다. 험난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많은 험난한 과정을 뚫고 생존십을 내주셔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또 지금 당면한 문제라고 셀리님이 사연 주셨는데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됩니다. 네, 네. 김태윤님이 엄청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월 6일 쓰시는 카페인님은 그 세대가 모두 공존하는 우리 집 이야기, 내 이웃의 이야기, 공감대가 아주 큽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주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기대 많이 하시면. 공감대가 아주 크다고 하니까요. 제가 오늘 문장 카펫을 우리 그 북카페 여는 오프닝으로 생존십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거든요. 굵은 소금과 맛소금으로 이제 그러셨습니까? 세대를 네, 이렇게 네. 비유하신 부분을 네. 읽어드렸는데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북카페 스튜디오에도 지금 이제 뭐 우리 북카페 제작진과 몇 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맛소금 한 분 있고 그러면은 굵은 소금이 나머지 분들이네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이미지로 막 그려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또 구별짓기 하시면 곤란하고요. 네, 그래요? 소금은 소금이니까. 네.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다 뭐 의도한 맛을 내는 그렇죠. 그런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 의도와 다르게 제가 막 이렇게 구분 맛소금 1명, 굵은 소금 4명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좀 기성세대 정체성과 젊은 세대 정체성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네. 결국 인간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고 정해진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살잖아요. 그쵸. AI와는 다른 인간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즘 세대는 취향이 굉장히 독특하고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갓생을 살듯이 굉장히 철저하게 발전시킨다. 네. 그래서 뭐 달리기 하는 뭐 이런 것들 요즘 그 러닝 크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많죠. 이런 것들도 유행이죠.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일기도 뭐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면서 일기를 쓰니까 네. 내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늘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되고 공유하게 그렇죠. 되니까 정성 들여서 자기 취향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성세대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맛소금과 굵은 소금의 차이죠. 네. 그 비유가 너무 와닿는다고 지금 사연들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김소영님, 와, 맛소금, 굵은 소금 와닿는다 음미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라에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굵은 소금이지만 또 그게 굉장히 강렬한 맛을 내요. 또 그럼요. 중요할 때는 굉장히 큰 맛을 내기 때문에 그럼요. 어우러지는 젊은 것이 세대의 필요하죠. 취향이나 네. 관심 이런 것과 기성세대의 취향 관심이 다르지만 네. 각기 어떤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맛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는 맛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라는 거요.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런 비유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발견하시면 막 적어두시고 너무 신나하실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잘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비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또 작가의 반열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게 학자로서 글을 쓰게 되면은 저널에서 인정받고 정해진 사람들이 제 책을 글을 읽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평가를 받고 뭐 SSI에 썼느냐, 뭐 학진 등재지에 썼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 내놓으면 너무 그 정확하고 신랄하게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뭐라 그럴까 되게 좀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네. 또 때로는 굉장히 인커리징하는 그런 좋은 말씀도 하시지만 또 신랄한 말씀도 주신단 말이죠. 네. 그 과정에서 좀 단련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내가 만드는 성과가 굉장히 솔직하게 반영되고 그게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렇죠. 작가가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매력적이다. 했습니다. 네. 벌써 다음 책을 또 준비하고 계실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박윤영님, 반갑습니다. 작가님, 사회학 관련 책에 흥미를 갖고 있는데 제목이 생존십이라는 내용 기대됩니다. 제목 얘기도 좀 해주세요. 굉장히 재미납니다. 생존십이 근데 제가 제목을 짓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 생존십이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독특하다. 잊지 못할 제목이죠. 뭔가 좀 개성이 넘치네. 좀 다른 책 제목과 다르네. 네. 이런 코멘트들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어렵다, 난해하다. 좀 우리 구 교수님이 좀 오버하셨네. 이런 말씀도 좀 오버했어요.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제 부제가 협력개인이란 말이에요. 네. 원래는 협력개인을 주 타이틀로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오래 보아야 좀 더 예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좀 네. 숨겨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협력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세대 간의 협력. 맞아요. 그냥 역지사지하자, 공감하자 이런 얘기를 네. 떠나서 세대 간의 대전제, 사피엔스로서의 대전제, 음. 한국인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문화적인 전통 네. 이런 것들을 버무리고 또 인권도 가져와서 협력 개인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이따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근데 그걸 좀 숨기고 싶었어요. 네. 생존십. 자, 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생존 경쟁, 아. 각자 도생, 네. 이생망. 네. 젊은 세대의 젊은이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거고 음. 존이라고 하는 거는 노 키즈존, 노 시니어존, 노 장년존, 노 카공족 존 맞아요. 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람들을 나누고 배척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싶었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강요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프렌즈십, 파트너십, 오너십 하면서 네.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강압된 관계. 음. 그래서 이 생존십을 합치면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나라의 민낯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존십이라고 지어. 너무 쏙쏙 들어오고요. 예, 약간 오버했다라고 하셨지만 좋은데요. 그런 아유, 오바, 그런 점프.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목을 정한 거에 대한 그 예. 자부심을 갖는 걸로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자, 장자유님, 작가님 생각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중간 굵은 소금 드림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제 만드시는 거죠. 굵은 소금이 있고 이제 맛소금이 있는 나는 한 중간쯤 되면서 나는 정말 협력계인이다. 뭔가 좀 융합하고 연결시키는 네.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이 북카페 2부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15세기의 용비어 청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타인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에는 이것 대신 저희라고 하죠. 한국어에서 1인칭 복수형으로 영어로는 we입니다. 나를 포함한 복수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을 가리키는 말, 두 글자입니다. 좀 네. 어렵네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쓰는 말인가요? 네.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뭐라고 할까요? 이 두 글자. 힌트 주실 건가요? 그러면? 힌트요? 네. 그거는 제 책의 어떤 정신과 오. 의미를 떠올려 보시면 네. 좀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구정우 작가님 생존십 이 책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떠올려보라. 이게 힌트입니다. 역사상 가장 어려운 힌트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면 아실 거고요.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카페인 분들 맞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예 정답도 좋지만 찬란한 오답을 노려보심도 좋습니다. 오늘 사연 퀴즈 정답 혹은 오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생존십 북카페 에디션 만들어 드릴게요.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음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뉴진스 노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뉴진스의 버블검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왜 이 노래를 고르셨나요? 버블검이 풍선껌이잖아요. 네. 풍선껌이 또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은 예전에 이 물방울, 비누 물방울 오. 기성세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네. 때 물방울 만들면서 막 놀던 그쵸. 기억들이 있고 비누방울. 또 비눗방울. 그 예. 요즘에도 자동으로 막 이렇게 그런 거 나가던데요? 있죠. 그런 거 네. 있죠. 근데 옛날에는 각자가 막 만들어서 맞아요. 막 즐기면서 동심을 누리고 이런 맞아요. 부분이 있었고 또 풍선껌 씹으면서 풍선 내뱉으면서 그쵸. 또 이제 즐거움을 만끽하는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아. 뉴진스의 버블검이다. 이 음악을 우리 듣고 와서 그러면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 작가님 긴장하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자꾸 긴장하라고. 그래서 저 농담입니다.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긴장하고 카페인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예, 카페인 저 팬덤이 있잖아요. 윤고은 팬덤이 윤고은 카페인이잖아요. 팬덤은 저는 팬덤을 절대 자극하지 않습니다. 저 팬덤은 없는 것 저 같은데. 팬덤을 인커리지합니다. 네, 오늘부로 윤고은 작가님 팬덤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요. 제가 이 사회학자 구정우 작가님의 그 수업 분위기가 어떨까가 너무나 이제 피부로 상상이 되더라고요. 책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정말 특히 젊은 세대와 잘 소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성대에서 한 16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는 애들이 금방 알아요. 인제 '교수님이 꼰대다.' 꼰대. 이런 느낌을 음. 가질 수밖에 없어서 네. 나름대로 뭐 재미있고 발랄하게 하긴 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역시 뭐 '구정 교수님도 뭐 기성세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뭐 발랄한 꼰대인 거예요? 발랄한 꼰대? 뭐 그것도 괜찮지 발랄한 않아요? 꼰대라기보다 꼰대는 꼰대인데 좀 꼰대 같지 않은 꼰대? 뭔가 솔직히 요즘 트렌드를 너무 많이 알고 힙한 걸 예. 많이 하니까. 맞아요. 지금 꼰대라고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책을 보면 '아 이분이 꼰대면 뭐 누가 꼰대가 아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열려 계시고요. 책을 온 세대가 다 함께 읽고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맞아요. 책. 그래서 이 책은 원래 기획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네. 있었잖아요. 네. 김남도 교수님의. 음. 그 책이 완전히 히트를 쳐 가지고 부모가 자식한테 선물해 주고 또 어. 자식이 부모한테 선물해 주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도 있는데 음. 거기다 약간 환상이 있었어요. 네. 그 저도 좀 '그 길을 다시 한번 가고 싶다.'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네. 자 뭐 이렇게 재밌죠? 지금 뭔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네. 젊은 세대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한번 읽고 감동을 받은 다음에 음. 젊은 세대한테 선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어. 같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우리가 막 그냥 그 이미 많이 돌아다니는 목록들 읽어야 될 그 목록 이런 것만 이제 주면서 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하고 각자 그걸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만드는 책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음. 뭔가 대학에 보면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쵸. 그게 인제 기성세대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였고 음. 젊은 세대에게는 "좋은 어른과 사귀어 봐라. 어. 좋은 어른과 교류하고 배우는 것을 네. 내 스펙의 하나로 만들어서 한번 관리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엄청난 많은 스펙이네요. 많은 그거 얻음이 진짜. 있을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책을 넘기면 일단은 우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 지금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으로 시작됩니다. 2044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요. 왜 2044년이며? 여기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상상들이 이어지는데 선거를 하는데요. 노인표를 한 명당 0.5표로 처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2044년이면은 20년 뒤인데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기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조금 긴 호흡으로 20년 뒤를 내다보는 식의 생각과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 봤고요. 네. 가키야 미우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있는데 일본에서 네. 2012년도에 70세 사망 법안 가결이라고 하는 소설을 어. 발간했습니다. 네. 그 소설 내용이 갑자기 인제 일본에서 70세 이상 노인은 생일이 되면은 사망을 해야 되는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어. 그 소식이 나왔을 때 네.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부모님을 수발을 들던 며느리와 또 아빠와 당사자 노인의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감독인 황동혁 감독의 차기작이 노인 죽이기 클럽이라고 합니다. 네. 음. 근데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20년 후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대 갈등이 인제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격화되고 있는데 그게 음. 격화되는 게 우리의 정해진 미래거든요. 그쵸. 그걸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음. 이 어떤 갈등들을 잘 우리가 다루고 조금 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지 못한다면 네.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어. 그럼 말씀하신 대로 노인표가 1표가 아니라 0.5로 깎는 그런 정치안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이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더라고요. 또 해외 네. 사례도 많이 언급을 해 주고 계신데 예를 들면 네.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뭐 등등 혹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서를 아예 들여다 놓게 된 뭐 영국 경우도 있었고요. 네. 네. 요즘 되게 핫해진 것 같아요. 특히 정년 연장에 대해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네. 그리고 노인회에서도 뭐 노인의 기준을 75세로 뭐 상향하자 이런 음. 주장도 하셨고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이 이제 먼저 그 길을 걸었는데 어. 65세로 정년을 연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요즘은 70세까지 고용을 재연장하거나 음. 정년을 폐지하거나 어. 다양한 방식으로 그와 동시에 임금을 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한 55%에서 한 음. 80% 사이로 조정하는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 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최인화 책방 가서 독자랑 얘기를 하다가 네. 다 끝나고 나서 젊은 한 30대 초반 중반쯤 되는 여성이 와서 사인을 네. 받으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수님 저희 회사에서 정말 더 오래 일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음. 저는 이분들이 계속 저희와 함께 몇 년 더 일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끔찍해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음. 그러면은 정년 연장에 좋지만 네. 내가 그러면 정말 책임감을 갖고 뭔가 직장에서 나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를 당사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네. 정년 연장이 이루어져야 젊은 층들도 공감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책을 펼치자마자 등장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 그 관계들을 다 관통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진창숙 님 너무 재미나요. 이 책 진짜 필요한 책이라고 이렇게 사연 좀 주셨고요. 사주실 거죠 오늘? 네, 이미 부탁드립니다.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조순이 님 "세상에나 스윗하시네요." 하셨어요. 이거 조금 전에 보내주신 것 같긴 한데요. 뭐 네. 지금도 아마 유효하실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스윗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6634 쓰시는 카페인님은 정답 보내주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것은 이것 쉽으로 이것을 가두기보단 이것 어깨 동무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감동받았어요. 네. 창작을 이렇게 네, 해주셨습니다. 한번 작가로 한번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재미난데요. 이 작가님의 목소리로 그렇다면 이 재미나지만 굉장히 신랄한 우리 사회의 지금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생존십 한 부분을 만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응축해 놓은 파트인데요. 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는 네.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음,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 30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은 비교가 무색할 만큼 윤택해졌다. 소득은 크게 올랐고 정치는 안정됐다. 스마트폰은 중요한 생활 수단이 되었고 챗 GPT라는 손안의 비서를 두고 살고 있다. 배기가스도 줄었고 대중교통은 편리해졌으며 체벌이 사라졌고 욕설과 고함이 가득하던 직장은 평화로워졌다.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술주정을 부리는 사람은 찾기 어려워졌고 살인, 상해와 같은 범죄도 훨씬 줄었다. 이렇게 개선된 삶은 월드컵 둥이 22세 청년에게 과연 유효할까? 소득은 크게 올랐다고 하지만 소득의 격차는 훨씬 커졌고 정치는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거대 양당에 가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졌다.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술주정을 부리는 사람은 찾기 어려워졌지만 디지털 범죄는 더 교묘하고 극악무도해져서
개인정보조차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졌지만 학교 폭력은 그 수위가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욕설과 고함이 가득한 직장이 평화를 찾은 대신 조용한 태사와 잦은 이직으로 소득 안정성은 더 떨어졌다. 기성세대와 문법에서는 유효했던 발전들이 당면 세대에서는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세대 공감을 논하며 각자의 역사적 배경은 무시한 채 현상만 진단하면 이렇듯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하게 된다. 세대 갈등을 넘어서자고 감정에 호소하는 세대 공감, 결국 실패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언제든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의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미래세대는 다시 다음 미래세대의 도전에 직면할 날이 온다. 이것이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동력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해법은 역지사지 같은 심정적 동의가 아니다. 세대를 초월한 대전제가 필요하다. 핵개인의 시대, 세대 충돌은 당연한 현상이며 이 현상을 타파할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생존 시입의 한 대목 이렇게 구정우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작가님이 책에도 담아두셨지만 이게 세대론 얘기할 때 세대 정의하는 것이 외부 호명 방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또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입장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 방식으로 도구로 이것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마케팅에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이 차이점 굉장히 다른 별종들처럼 세대 새로운 세대들을 좀 보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가님 얘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기성세대는 언제나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면 불안과 기대와 어떤 두려움을 함께 갖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또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어찌 보면 거울 효과처럼 똑같은 내가 또 기성세대가 되고 또 나도 한때는 젊은 세대였고 낯선 세대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원래 제가 이 책을 쓸 때 네. 원래 책의 목표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를 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너무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편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사회성이 부족하다, 뭐 네. 자기 편익만 추구한다, 음, 워라밸에만 관심이 있다, 음, 뭐 이런 식의 논의와 사례가 너무 넘쳐나는 거여서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기를 드는 젊은 세대의 어떤 창의적인 모습들, 어, 자유발랄하면서 어떤 진취적인 모습들을 좀 그리고 싶었는데 네.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이제 음,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모든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책의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음,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 외부 사람들이 젊은 세대를 볼 때 자신들만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되게 좀 사회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비트코인 얘기도 나오고 트럼프 얘기도 나오고 네. 한국 주식 폭망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사학자들은 이런 어떤 급격한 사회 변동 네. 여기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노미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노미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부양 의무라는 걸 떠올리게 되고 네. 회사에서는 MZ 세대가 절반 이상이 넘어서니까 이 친구들이랑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AI가 출현하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실존적인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치관이 충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안한 감정들,
무력한 감정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로서 그래도 갖고 계신 원래 그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수업을 하거나 혹은 뭐 어떤 자리에서 조금 젊은 세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린 세대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작가님도 이런 거 되게 의외네 하고 놀라실 때가 있나요? 사회학자로서의 구정을 빼두고 그냥 인간 구정으로서 이것은 좀 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그게 깨지는 순간을 많이 경험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학생들이 네. 혼자 밥을 먹는 걸 좋아해요. 아. 예전에는 제가 대학원생 때나 이럴 때는 같이 이제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가서 밥 먹고 그랬는데 네. 요즘 대학원생들은 뭐 99년생, 2000년생, 2001년생 이런 친구들이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네. 유튜브 보면서. 어. 근데 어느 날은 어디 케이팝 콘서트에 갔다 왔다고 제 학생이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재밌었니? 뭐 누구랑 갔었니? 혼자 갔대요. 음. 근데 콘서트를 혼자 간다고? 어.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같이 가서 이렇게 좀 환호하고 같이 감정도 나오고 네. 나누고 뭐 대화도 나눌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건데 혼자 갔다는 거예요, 콘서트를. 음. 야, 너 외롭지 않았냐? 전혀요. 교수님, 이게 혼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응원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인데요. 그리고 거기 참석한 그분들은 저랑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그렇죠. 아티스트를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거든요. 그럼 혼자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제가 머리가 띵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라고 하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확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확장이 돼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네. 사례거든요. 요즘 블라인드라고 하는 게 막 엄청 핫하잖아요. 유명하죠. 회사에서 네. 다 이제 블라인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가슴속에 숨겨놨던 이야기, 꽁꽁 숨겨놨던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의 바람, 음. 소망함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공론을 만들면서 직장을 바꾸고 사회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창의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순간들을 이 책에 많이 잡아두고 있습니다.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음악 준비하셨나요? 최백호 가수님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정말 이 가지고 오신 선곡만 봐도 의도가 느껴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많은 또 제 선배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어른분들과 네. 또 다양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좋은 어른분들한테 어떤 곡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라고 회의하셨군요. 했더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한번 해보라. 와. 근데 노래도 너무 좋고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당시의 감정에 좀 공감할 수도 있고 요즘 친구들도 비슷한 감정들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선곡 회의를 거쳐서 가지고 오신 곡입니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생존시 쓰신 구정우 사회학자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민영님 고정 코너 각입니다. 보라도 너무 잼나요 하셨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시면서 듣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보라에서 다른 분의 일자리를 뺏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자꾸 저에게 긴장하라고 자꾸 그러시고요. 지금 근데 분위기가 지금 셀리님이 북카페 아니어도 정말 프로그램 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 목소리 다 쿨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독의 물결입니다. 네. 네,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딱 시작되자마자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흘러가시자마자 구정우 작가님이 딱 마이크가 꺼지자마자 하신 것은 캬 너무 좋지 않아요? 또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너무 좋다니까요, 진짜. 네, 너무 진심으로 네.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카페 에디션 얘기를 살짝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노미 현상을 겪고 계세요, 지금. 네. 무엇을 그려야 하는가 고민하고 계십니다. 독자 전용? 제가 제안 드린 것인데요. 그런 어떤 표시는 어떠세요? 이 책을 딱 이제 사인을 하면서 옆에 독자 전용 아니면 카페인 전용? 카페인 전용. 오늘만 탄생하는 거니까. 저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렇죠. 네. 바로 그 느낌을 담아서 왜 제가 전용이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존 얘기할 때 노키즈 존, 뭐 노펫 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존이라고 표시하는 방식 말고 이제 예를 들면 어른 전용. 그러니까 이 전용이란 말을 쓰는 맞습니다. 다른 방식도 있다라고 적어두신 부분이 좀 흥미롭게 다가와서. 그러니까 그게
굳이 왜 우리가 노 키즈 존이라고 해야 돼요? 음. 뭐 성인 온리 존. 네. 뭐 이렇게 하면 성인들이 성인들의 목적에 맞게 뭐 입장해야 되는 곳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어떤 뭐가 낙인 찍는 상대를 상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배제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어. 근데 뭐 노 가공존, 노 시니어 존, 네. 심지어는 노 프로페서 존도 있었어요. 어. 노 교수 존. 교수들이 너무 막 아. 나는 누구야? 나는 무슨 대 교수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대학원생들이 기분 나빠해갖고 사장이 엿먹이려고. 네. 네, 노 교수 존. 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무슨 온리 존이라고 가는 게 뭐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이거는 뭐 임시 방편 아니야. 그게 무슨 해결책이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하나쯤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 정도?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북카페 에디션이니까 오늘만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책이니까 카페인 전용 이렇게 써주시는 카페인 저용 좋습니다. 예, 이렇게 뭔가 편말 하나 그려주시는 걸로. 제가 좀 사인이 좀 멋지거든요. 아, 좋습니다. 제가 또 특별히 오늘 정성을 다해서 네.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북카페 에디션 오늘 퀴즈 정답자 혹은 찬란한 오답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진 님이 질문 주셨어요. 좋은 어른을 곁에 둬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그럼 구정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어른 어떤 분일까요? 좋은 어른에 대해서 저희 학생들이랑 좀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이니? 네. 어떤 어른과 친해지고 싶으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네. 세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세 가지로. 네. 오. 하나는 본업 천재. 본업 천재?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아. 그 일에 진심이어야 돼요. 아.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네. 그래서 그 일로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삶의 자취를 갖고 있는 분. 아, 본업 천재. 두 번째, 섣불리 조언하지 않는 어른. 오.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막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야, 너 뭐 아직 취업 안 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아, 너무 결혼 늦어지면 안 되는데. 30대 후반이면 옛날이면은 40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누가 물어봤어? 아, 누가 물어봤냐고. 그렇죠. 왜 섣불리 조언을 해? 어. 이런 분들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네. 세 번째는 경어를 쓰는 어른. 경어를 쓰는 어른. 만나서 계속 경어를 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처음 만났을 때는 경어를 쓰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나이나 얼굴 색깔이나 네. 모든 걸 떠나서 그 사람을 인간 자체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 우리 같은 위계적인 사회에서는 경어를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와. 네. 그렇게 세 가지 요소 거기에 있었던 모두가 다 이제 동의해서 이제 마음을 모으게 된 그 결론인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 그 세 개가 공감하는 젊은 층이 이런 어른이 주위에 있으면 한 번쯤 내 스펙에 넣어보고 싶다? 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민영님, 저 이번 달 책 수업이 너무 많아서 다음 달에 살까 했는데 구정우 작가님 너무 재밌어서 방금 주문했어요. 에라디야, 에라디야. 아니, 감사합니다. 작가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나오셨던 거 아닌가요? 왜 느낌이 지금 라디오. 라디오 책 소개하는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아, 너무 재밌습니다.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민영님 행복하세요. 재밌으시죠? 자, 이나영님, 40, 50대도 콘서트 혼자 가는 게 편해요. 뉴진스에 이어 최백호님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선곡 이렇게 하셨고, 아까 어떤 카페인님은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한 소절 불러주실 수도 있지 않냐고. 아니 그거까지는 제가 예. 저 높은 세대로 가려고 조금 시간이 좀 남아서 네. 제가 마지막 곡 한 곡 있잖아요. 마지막 곡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거 하실 수 있다는 Left 거예요? and Right 예. 약간 첫 소절.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뭐 이따가 좀 기분이 또 알겠습니다. 동하면. 네, 알겠습니다. 기억해 둘게요. 와,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요. 지금 너무 재밌어 하십니다. 지금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북카페에 지금 콜라겐으로 지금 작용하신 이 콜라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책을 펼치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콜라겐으로 작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정우 여러분들도 작가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기성세대와 그리고 이 젊은 층 사이의 그 차이를 얘기할 때 실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에 주목하신 것도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면 B급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뭔가 폭망한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젊은 층은 B급을 향유하고 이 자체를 또 즐거워하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창의성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사고나 어떤 지식 체계를 어떤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 가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성향들이 있고, 그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 실패라고 하는 이분법에 따라 어떤 만들어진 로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신경극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음.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관찰하면서 한국이 왜 이런 저출생 고령화의 위기를 겪고 있을까?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법적 사고, 어. 성공 아니면 실패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성공이라고 하는 등식을 너무나 강조해 왔고, 네.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정말 실패를 한번 해봐야, 음.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일란 머스크가 네. 이야기했거든요. 네. 트럼프가 계속 일란 하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실패라고 하는 게 창조성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더 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우리는 실패하면 정말 뭔가 삶이라고 하는 궤도에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기도 책에도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했던 말을 쓰셨나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너무 강한 사회라고,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두 가지가 긴장이 충돌하거든요. 네. 집단 협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네. 나 혼자 각자 도생, 주체적으로 간다. 이게 두 가지가 격돌하는데, 네. 우리가 가장 첨예하게 격돌한다라고 총균세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여서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잖아요. 그쵸. 인구의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네. 그 두 가지의 충돌, 기성세대는 협력 전통, 요즘 세대는 개인주의, 이 두 가지가 네. 첨예하게 대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장을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사회의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협력 개인입니다. 핵 개인의 사회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협력 개인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이 얘기 꼭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요즘 가장 특히 젊은 세대의 심성, 이런 아우라를 요약하는 표현이 저는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핵개인이라고 하는 맞아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살자, 자주적으로 살자,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자. 근데 사역자들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기능을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멘탈을 강조하다 보면 나 자신으로 관심이 옮겨와요. 그거는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머물고 끝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회는 붕괴되겠네요. 붕괴될 수 굳이? 있죠. 예, 사회라고 하는 게 근간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심해지면 노인들도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민폐를 끼치기 싫다.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 거다. 이러면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고독사로 마감하시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이라는 전통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고,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산피에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그쵸. 했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협력하는 전통들이 있고, 이제 변호사를 많이 하면서 네. 그런 협력을 만들어 왔고, 또 개인주의가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여오면서 인간의 존엄성, 개성, 선택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합해서 협력 개인이라는 개념을 이번 책을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이 책에 보면 정말 추천사도 너무나 공감이 가고, 우리 추천사 쓰신 분들도 너무나 화려한데요. 아마 책을 다 읽으면 왜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하셨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정답을 그렇다면 공개를 할까요? 오늘 방송 중에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긴 합니다. 네.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입니다. 어렵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정말 많이 정답을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맞춰주셨어요. 이경희님, 그리고 3412 쓰시는 카페인님,
박가희님 세 분께 세멘파커스에서 펴낸 생존10 협력 개인의 출연 북카페 에디션 구정우 작가님의 사인과 카페인 전용이라는 편말 그림이 담긴 책으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 분들이 보라를 이제 갑자기 켜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나영님, 교수님 궁금해서 보라 켰어요 하셨고요. 아유,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예, 목소리로만 듣다가 너무 궁금한 거죠, 지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지연님 교수님 너무 재밌어요 하셨고, 박윤영님 교수님 노래 기대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노래는 잠시 후에 또 이제 분위기가 되면 해주실 거라고 하셨고요. 조순희님은 좋은 어린이 되기 위한 꿀팁 잘 얻어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책에 보면 그 젊은 세대의 그 달라진 어떤 연애, 결혼관에 대한 것도 얘기 나옵니다. 저희가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갔지만 책에 언급하신 것처럼 뭐 고백 공격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한 사회잖아요. 네. 정말 많이 바뀐 거죠. 옛날에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큰일 나는. 제가 20대 때는 그때 이제 유행이 뭐였냐면 남자라면 네.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여성 집 앞에 가서 몇 시간을 기다린다. 아, 그러면 정성에 이제 탐복을 해서 네. 여성이 나오거나 부모가 등 떠밀어서 여성이 나온다. 자발적으로 나오거나 음. 등 떠밀어서 나오게 된다. 근데 요즘은 여성 집 앞에 가서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 스토킹각입니다. 네. 스토킹각. 맞아요. 스토킹 신고 건수가 5년 사이에 10배가 늘었습니다. 맞아요. 2018년도 2,900여 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0배가 늘어서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또 어떻게 보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책 안에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못다한 얘기는 만나주시기 바라고, 지금 교수님 노래할 시간 없을까 봐 제가 급히 좀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끝곡 어떤 거 준비하셨죠? 네, 찰리 푸스의 곡을 찰리 푸스랑 이제 이 저희 정국, BTS BTS 정국, 정국. 정국의 네. 이제 그 Left and Right라고 네. 하는 노래인데요. 그 Left and Right이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네. 좌파 우파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 대한 감정이 나한테 막 몰려와서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감정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 있고 네. 나한테 다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Memories follow me. 다시 할게요. Memories follow me left and right. I can feel you over here. I can you feel over here. 뭐 이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습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으셨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잘 나가다가 노래를 다음에 나와서 더 잘하겠습니다. 네, 구정우 작가님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